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내용은 채무자의 횡령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총칙 부분과 그다음 회생 절차에 관한 간략한 설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칙 부분을 보면 조문은 3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8가지 정도만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여러 개지만 하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보면서 이제 조문별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목적입니다. 이제 채무자의 횡령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나옵니다. 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통 입증하는 방법은 부채의 초과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자, 근데 꼭 부채가 많아야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산이 있긴 하나 현재 자산이 처분하기에 시간이 걸려서 현금 유동성이 없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 개인은 아니고요. 법인의 경우는 자산의 부채보다 많긴 한데 지금 당장 회사가 현금을 돌리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할 경우에도 이 절차가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 다음 파탄의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탄 상태가 이제 채무초과, 그죠?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 내에, 그죠?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 꼭 채권자만 속하는 건 아닌 게 법인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라는 게 바로 회생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상하는 것을 하는 것이 파산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딱 규정해 놨습니다. 목적이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재판관할입니다. 목적은 이제 이 법이 뭘 하느냐를 딱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재판관할이 왜 또 필요하냐 하면 법률에 따라서 재판관할권이 보통 민사재판, 형사재판하고 좀 달라요. 이 법은. 우리가 이제 보면 거의 모든 시, 군 단위에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법원이라고 하는데 그 말고 그 상위 법원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원. 간단히 법원에 대한 거를 그러면 중간에 또 슥 한번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 체계가 대법원이 있죠. 그죠? 그 밑에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죠? 고등법원. 고등법원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서울 고등법원 하나 있고요. 대전 고등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고등법원이 있고요. 부산의 고등법원이 있고요. 대구 고등법원이 딱 5개. 이렇게 5개인데 이 고등법원이 광주 고등법원 관할은 전라남북도에다가 광주광역시에다가 제주도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 모두 고등법원에 오게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고등법원이 각 지방법원 본원이라고 하는 지방법원이 있는데 그 다음이 이 지방법원은 시도라는 광역 단위별로 하나씩 있어요. 그 외에 특별하게 서울에는 5개가 있어요. 서울만 5개. 그 다음에 광역시도별로 1개씩 쭉 있어요. 딱 또 독특하게 하나 더 있는 게 경기도가 2개입니다. 수원과 이 정도. 남쪽, 북쪽으로 나눠놨어요. 왜 서울 5개고 경기도는 2개고 이럴까요? 있죠. 인구가 많아서죠. 인구가 많으면 재판이 벌어지는 숫자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전라북도에는 광역시도 없으니까 딱 전주에 1개 있습니다. 충청북도 광역시 없죠. 딱 하나 있어요. 청주에. 충청남도와 대전은 합쳐서 대전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경상북도와 대구도 합쳐서 대구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 경상남도에는 울산광역시 따로 하나, 고성광역시 따로 하나, 그리고 경상남도를 관할하는 창원법원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3개나 있죠. 그렇죠? 전라남도는 광주까지 해서 하나, 광주에. 제주도에 제주에 하나. 강원도에 춘천에 하나. 그 다음에 인천에 하나.
서울 5개, 경기 2개 이렇게 지방법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법원이 또 다 관할하기 너무 넓지요. 많고. 그래서 지방법원에 지원이 있어요. 지원. 이거는 지방법원 규모마다 틀려요. 지원이 있는 경우가. 서울 같은 경우가 서울에 지방법원이 1개였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4개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1개와 4개. 이게 이제 서울중앙법원이라는 게 서울민사지방법원이었고 나머지 지방법원은 지원으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지방법원 본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5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이 지방법원들에는 지원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법원에 따라서 지원이 있어요. 어디 있냐? 뭐 예를 들면 많아요. 의정부 지방법원에는 지원이 딱 하나 있어요. 고양시. 근데 이제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아요. 성남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여주에도 있고, 4개나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 관할하는 범위 영역이 크기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지원 개수를 필요하면 만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법원에 직하되기도 하고 지원에 소속되기도 하는 시군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원의 체계입니다. 물론 형사, 민사 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가사 따라 다르기도 하고 별도의 법원이 또 있어요. 가사법원 따로 있기도 하고 예, 따로 있지만 어쨌든 일단 법원으로는 형태는 이런 체계예요. 여기까지가 1심 관할입니다. 1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이 합쳐서 지방법원 중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가 2심 관할입니다. 대법원은 3심 관할이죠. 전적으로 3심밖에 안 합니다. 대법원. 물론 특별히 법률에 규정해 보면 때때로 1심에서 곧장 3심으로 넘어갈 때가 있긴 합니다. 2분만 하는 거. 네, 가능하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는 1심, 2심, 3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방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2심을 할 때도 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할 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 재판 관할 형태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관할이 여기에도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